안녕하세요. 알파올입니다. 오늘은 건설주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은 건설주의 해라는데 이렇게 관심이 많아졌는데 그 건설주가 왜 지금 좋아지는지, 호황인지, 그리고 그 관련주가 왜 관련주로 뽑혔는지 그 정도는 알고 투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같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2021년 건설업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아직 4분기께 안 나왔어요. 3분기 기준으로 건설 수주가 130.8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아직 3분기밖에 안 됐는데 2019년 금액에 거의 대부분을 많이 올라왔죠. 전년 동기 2019년 3분기 대비 22.6% 증가한 수치로 이제 4분기까지 다 계산이 되면 역대 최고치를 찍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수주가 뭔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건설이나 항만이나 이쪽 가면은 꼭 수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모델 수주 말고 수주는 쉽게 말해서 건설하겠다고 계약을 맺고 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계약을 한 거죠. 계약을 체결한 거죠. 사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건설주는 비대면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실적이 좋았던 거죠. 수주를 많이 받고. 그럼 이렇게 수주 금액, 이렇게 계약 체결은 많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투자 금액은 어떻게 바뀌고 있었는지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계속 수축 상태였어요. 근데 보면은 마지막에 어때요? 2020년 2분기에서 저점을 지나면서 슬금슬금 좀 올라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될지 말지는 민간 중심으로 주거 그리고 비주거 투자가 따라와줘야지 이게 이제 쭉쭉 치고 나가서 이렇게 상승하는 국면으로 바뀔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마침 올해 4월 달에 뭐가 있죠? 서울시장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표를 얻으려면은 이 부동산 대책을 잡아야 되잖아요. 제일 시급한 게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살 집이 너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약으로 신규 주택을 어떻게 도입을 할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다 신규 주택을 공급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업은 계속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수주가 증가한다는 것은 매출액이 는다는 거고 매출액이 는다는 건 이제 기업이 돈을 잘 번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한 번에 알아보기 좋게 제가 호재하고 악재를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호재. 아까 말했듯이 건설 부문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판 뉴딜 정책을 펼친다고 정부에서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작년 말쯤에. 그래서 뉴딜 정책이랑 노후 인프라 개선 등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서울시장 선거로 인해서 부동산 주택 공급 공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마지막 쐐기를 박은 게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규 택지 개발, 그리고 공공재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2021년에는 계속 건설주의 수주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매출액도 늘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악재는 뭐가 있을까요? 악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코로나19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악재로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 이렇게 주택 공급 공약이니까 이 주거용 건축은 조금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 비주거용 건축이 아직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 이게 이제 남아있는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건설 관련주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주들이 왜 관련주가 됐는지, 건설주가 됐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지 악재에도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종목, GS건설입니다. 자, GS건설은 건축, 주택 신축 판매, 해외 종합 건설업, 그리고 인프라, 플랜트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도로, 항만, 철도 단지, 지하시설처럼 인프라 건설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쪽 일은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최근 리포트를 제가 몇 개 추려왔는데요. 실적이 지금 성장 형세를 이루고 있고 호주 인프라 시장 내에서 수주 성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또 올해는 플랜트 사업이 감소하면서 살짝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국내 주택주 중심으로 분양 실적이 기대가 돼서 사업이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네요. 그리고 참고로 GS건설에서 짓는 아파트는 유명한 게 자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이 아파트 다 아시죠? 두 번째,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부동산 및 건설 개발 운영업을 하고 있고 조금 특이해요. 이 건설공사가 도급공사랑 자체공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자체공사는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토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시행하고 시공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 도급공사는 발주처에서 이제 수주 주문을 받아가지고 시공하는 일반 건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건설업을 하니까 건설주로 분류가 되겠죠. HDC 현대산업개발도 레포트를 좀 찾아봤는데 HDC는 이번에 건설업계에서 영업이익률이 최상위권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았고 일단 그다음에 자체 역세권 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HDC는 자체 공사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용산, 공릉, 광운대, 역세권 개발 등 자체 개발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서 역세권 개발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뽑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도 많이 들어보셨죠? 대림산업은 국내 100개 건설사 중에서 가장 오래됐고 과거에 세종문화회관 및 국회의사당을 건설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또 해외 건설에 진출하기도 한 이력이 있죠. 대림산업은 지배회사로 주택, 토목, 플랜트 등의 종합 건설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을 한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근데 이걸 투자하려고 딱 봤더니 어때요? 지금 거래 정지 중이죠. 거래 정지 중이라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주식을 분할한다고 하네요. 회사가 나뉘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잠깐 멈춰 있는 상황이라는 거, 거래 정지 중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망한 게 아닙니다. 자, 네 번째, 대우건설. 대우건설도 많이 들어보셨죠? 대우건설은 아파트 건설하는 이제 주택 건축 사업과 그리고 도로, 철도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드는 토목 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주로 했고 국내 최장 터널인 인제터널 그리고 침매터널 바다에 지었다고 했죠. 거가대로 등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는 영업이익이 살짝 낮았는데요. 하지만 분양하는 물량이 증가했고 건축주택 부문에서 매출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고려시멘트입니다. 고려시멘트는 건축 자재 업종입니다. 이름에서 바로 알 수 있겠죠. 시멘트 만드는 회사예요. 시멘트, 레미콘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계속 말했듯이 주택 건설 쪽이 좋아질 거라는 예상 때문에 시멘트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아세아 시멘트. 아세아 시멘트 역시 건축 자재 업종이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시멘트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세아 시멘트는 약 140년 동안 시멘트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그 부지를 갖고 있다고 해요.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이 아세아 시멘트는 또 고층 건물에 사용되는 고유동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어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간단하게 2021년 건설업의 전망과 그에 따른 호재, 악재, 또 관련 건설주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